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작업에 착수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쇄 작업의 시작으로 최근 답보 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거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언제쯤 이게 해체가 되는지 저희들이 사실 기대하고 왔었는데 2주 전부터 이 해체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엔진 시험장의 해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시험장은 북한이 지난해에 쏘아 올린 ICBM 화성 14형과 15형이죠. 이게 ICBM급인데 네. 거기에 1단계 추진체를 실험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극성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최근 북한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것인데 위성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엔진 실험장에 상판이 없어지고 그다음 보호막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위성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점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주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22일자 인공위성 사진이거든요. 7월 22일 날 사진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7월 8일 이후에 해체한 것으로 본다면 그 직전에 7월 6일, 7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이제 북한은 바로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불만을 이제 표출하긴 했으나 예. 그러나 이 당시에 4가지 논의하기로 했었다라는 얘기를 북한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공위성 이 발사장 해체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미 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때 논의 결과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 큰 틀에서는 북미 합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싱가포르 북미 합의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북미 관계도 그렇고 비핵화도 그렇고 다소의 어떤 어려움은 있으나 지금 하나의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했던 사항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대화에 있어서도 뭐 고위급 회담 나아가서 또 추가적인 정상회담까지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잘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 게 곧 아마 7월 27일을 전후해서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의제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벤트 그다음에 대화의 일정을 봤을 때 북미 관계는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8월 달은 상당한 어떤 변화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 관련 소식 이 전해지는 동시에 오늘 나온 얘기가 평양 인근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립 시설도 해체했다.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ICBM도 같이, 그러니까 그 실험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ICBM도 마찬가지 해체 작업을 시작을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그건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북미 관계가 순조로우려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즉 미국은 뭐 핵무기를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없어져야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이 ICBM 해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확인된다라는 것은 이건 뭐 북미 간의 매우 순조로운 어떤 진행을 예고하는 뭐 그런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이제 한 번 더 미국 측에서 요구를 한 것이 거기에 이제 감독관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북한이 순전히 이제 응할 수 있을지 여기도 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뭐 미세한 부분들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합의를 하려면 큰 틀에서의 스케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즉 뭐 보상이라기보다는 상호 서로 균형을 맞춰야지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이제 뭐 저기 풍계리 핵실험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렇게 한 행동들을 인공위성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인데 아마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과정에서는 북한도 아마 미국에게 그런 것들을 뭐 감시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즉 이것이 바로 사찰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비핵화를 하는 사찰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됐을 때는 사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은 신고 단계도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이건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뭐 긍정적이지만 그렇죠. 비핵화 협상 로드맵 네. 과정에서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전문가 그룹들은 가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참 이 감독관 배치 문제가 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확실하게 뭔가 좀 신뢰를 하려면 이 부분도 좀 북한이 수용을 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일단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해체 작업 같이 맞물려가는 상황.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해도 될런지 또 미국은 계속해서 이걸 요구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보인 행동은 매우 좀 일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마찰은 있더라도 그 작년 11월 29일이죠. 화성 15형을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핵무기와 그다음에 미사일을 완성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핵 가진 국가로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물론 상당히 놀라운 그런 얘기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올해 신년사에서부터 북한의 어떤 움직임들은 비핵화와 관계 개선 쪽으로 좀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간의 더딤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그 당의 결정이자 김정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이는데 역시 제일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은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화를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러한 정치권과 언론과 이런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과연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예.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북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북이 좀 더 공격적으로 비핵화에 임해야만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미국의 여론을 예. 한반도의 어떤 체제 변화에까지 이제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이 점은 북한의 지도부도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행동 대 행동이 이제 북미 대화 간의 뭐 합의 사항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런 행동 후에 어떠한 것을 또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럼 북한 측에서 요구를 할 것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그 7월 7일 날 북한의 외교부의 그 대변인 그 성명 담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논의하려고 했다. 첫 번째는 그 관계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종전 선언.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핵시설 폐기라든가 유해 송환과 발굴 이거였거든요. 예.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건 앞에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즉 관계 개선. 즉 관계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단계라고 한다면은 서로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든가 이익 대표부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평양과 워싱턴에 서로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남북 간에도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이 종전선언하는데 미국은 뒤에서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종전선언이라는 게 무슨 책임을 요하는 게 아니라 예. 일종의 그 MOU 체결과 같이 앞으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그런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어쨌든 그 북한이 요구하는 건 그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11일인가요? 트럼프가 유럽을 가면서 북한에게 줄 작은 선물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건네줄 때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북미 간의 어떤 대화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긴밀하게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요구사항은 그 두 가지
그리고 트럼프의 선물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때 그게 아마 선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 말씀을 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종전선언을 그닥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두고도 각 나라마다 이제 원하는 시기가 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시기가 즉 예를 들어 먼저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또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 어느 시기가 제일 좀 좋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나라마다 관심사들을 본다면 우선 남북 간에는 합의를 이미 올해 안에 하기로 했고요. 또 북미 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은 지금 구경하고 있지만 매우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전쟁 끝나고 정전협정에 네 나라가 사인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중국은 정전 체제에 사인했지만 이미 한국과 미국과 수교를 했잖아요. 즉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는 건 전쟁을 안 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종전 선언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나머지 세 나라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종전 선언이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보였을 때 그게 미국에서도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해체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 보였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 그래서 북한이 뭘 요구를 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대북 제재 완화 내지 해제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동창리 발사장 해체 소식이 전해진 날 이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이건 새로운 대북 제재는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하지만은 이 부분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대북 제재가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동해선과 또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한다든가 PNG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사업들이 제재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제재라는 것은 결국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수단이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제재가 해제되는 수위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유엔의 제재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더 커미티가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우리의 목적과 일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정부는 꾸준히 확인하고 위원 안보리에다 요구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국의 제재가 존재하는 하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국내에서도 참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주한미군 병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제 미국 내에서 의회가 의회 승인 없이는 감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짚어봐야 될 것이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정치적인 견제 조치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견제 정도가 아니라 더 센 것도 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에 도전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란과의 핵 합의도 폐기해버렸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죠. 서방의 G7 모든 나라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폐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도 그렇고 한미 군사훈련 문제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는 안전장치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법안으로 만들고 있는 아마 여러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의 냉전, 즉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라든가 이런 걸 또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체제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체제에 살았던 기존의 제도에서 생활해 왔던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도전이 한반도에 새로운 어떤 또 변화와 희망을 불어넣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국회에서 국방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 중에 이 비무장지대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 지난번에 장성급 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좀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DMZ의 비무장화 일단 시범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전역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북한의 GP 경계 초선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쪽은 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북한 애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만 없애는 게 아니라 북도 같이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판문점 선언의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예. 근데 비무장지대 안에는 무장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정전협정입니다. 근데 원래 지금은 그게 뭐 정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정전협정보다 뒤로 후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 안에는 GP는 어쩔 수 없이 돼야 될 수는 있어요. 그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GP 안에 지금 굉장히 중무장 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철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휴전선 경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휴전선은 GOP라는 그 초소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예. 부대들이 있어서 휴전선을 경계하고 있고 GP는 사실상 불법적으로 비무장지단에 들어가서 무장화시켜버린 그런 초소다. 그래서 아마 남북이 이것은 판문점선에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이 같이 철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이 곧 열리게 될 텐데 그 개최국인 인도네시아가 남북 정상을 초청하겠다고 또 특사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이 계기로 또 남북 정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뭐 만난다면 좋겠죠. 그건 뭐 언제든 만나면 좋은데 지금은 특별한 의제나 이런 게 없고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정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제 8.15 중대 행사 이후에 9월 9일 공화국 수립 70주년을 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를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가 공화국 수립 기념일 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지난번 북미 회담에서도 확인됐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다시 또 전세기를 빌려야 되는 중국에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정상이 또 비행기를 빌리러 갔다 온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정황상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진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